뭐지? 어딨지? 하지 말고 검색창에 주식왕 입력, 주소 클릭하면 짜잔! 회원가입,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 후 로그인하면 짜잔! 게임 스타트 클릭, 캐릭터 선정하면 짜잔! 세계 최초 실시간 투자 전략 게임 주식왕 사무실 짜잔! 짜잔! 네, 도전 주식왕에서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2012 미스코리아 주원 씨가 수고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원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식왕 캐스터 이주원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제가 주말에 주식왕 게임도 하고요. 또 그리고 모의 투자 종목들을 살펴보면서 주식왕 캐스터의 충실한 시간을 보내봤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주원 씨가 요즘 이 모의 투자에 점점 욕심을 내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어떤 변화가 좀 생겼나요? 네, 모의 투자에 점점 욕심이 나서 그런지요. 요즘 투자 종목들을 살펴보면 가격이 많이 오른 종목들은요. 내가 저 종목을 샀어야 되는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자주 듭니다. 네, 그래서요. 오늘 주식왕 커뮤니티에요. 여러분들이 10년 전으로 돌아가신다면 반드시 사야 할 주식을 올려주시는 분 2분을 추첨해서요. 제가 오늘도 커피 전문점 기프티콘을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분들의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주원 씨가 지난주에 김병수 전문가님의 QSI를 편입한다고 했는데 편입 성공하셨나요? 네, 계속 가격을 지켜보다가요. 매수 가격보다 좀 더 싸게 100주를 매수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주식왕 스탁인제 이주원 씨 모의 투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수익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5종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파인디지털 매수가가 9,210원이었죠. 수익률이 현재 13.44%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아트론 16,931원에 매수를 했고요. 비아트론은 8% 넘는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상보가 5% 수익률, 그리고 QSI가 마이너스 0.17%, 그리고 아나페스는 0.58%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좋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원 씨가 현재 하고 있는 종목 그리고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궁금한 점 어떤 건가요? 저는 항상 자금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제가 투자 자금이 50만 원 정도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거를 매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을 매도하면 좋을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투자 자금이 얼마 남지 않아서 어떤 종목을 좀 매도를 해야 되는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늘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성준 차장님의 조언을 한번 들어볼까요? 예, 일단은 종목이 어떤 거냐를 먼저 보기 전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이 일단 수익이 좀 난 종목을 일단 먼저 파는 성향들이 좀 있으신데요. 그렇죠. 저는 좀 반대로 좀 갔으면 하는 일단 생각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매수를 해서 수익률이 좀 괜찮다면은 일단 기존에 생각했던 바대로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건데, 반면에 또 매수하고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거나, 물론 이제 그 후에 차후에 뭐 종목이 지금 보면 뭐 종목은 다 좋습니다. 뭐 네. 괜찮은 종목을 가지고 계시긴 한데,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저상승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위 종목에 있는 3개 중에서 일단 지금 이제 매도를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좀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수익률이 많이 난 종목을 계속해서 홀딩을 해서 좀 투자 극대화를 노려보자라는 그런 조언을 하셨고요. 김병수 전문가의 조언도 한번 들어볼까요? 물론 실시간 모의 투자 처음 투자를 하신 분들 빠른 매매 부분들 따라가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시장 자체의 변동성도 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변동성에 따라서 하루 움직였다 해서 포트 부분들을 크게 조정하신 것보다는 처음 매매를 하신 분 입장에서는 처음에 설명드렸던 어떤 이슈와 모멘텀, 성장 스토리 부분들을 한번 믿고 한번 끌고 가는 전략 부분도 괜찮다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현재 포트 부분에서 지난주에 얘기 드렸던 부분, 일단 현재 최고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파인디지털 부분들은 지금 월봉상으로 보시면 2007년도와 2006년도에 어떤 단기 저항대 부분들이 진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추세 부분 자체가 우상향으로 상당히 양호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전에 물량 부분들이 좀 추리될 수 있는 이 가격대 11,000원 정도 선, 그리고 오늘 저가 부분들 5일선 정도가 깨지면 일단 파인디지털 부분들은 수익 실현해서 현금화를 만들어 두시고 다음 종목 부분들을 준비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전략 자세하게 세워봤습니다. 오늘 두 전문가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김성준 차장은 예림당을 가지고 나오셨고요. 김병수 전문가 실리콘웍스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먼저 예림당을 제시해 주신 김성준 차장의 종목 전략 한번 들어볼까요? 네, 뭐 앞서서 제가 소개를 하다가 좀 말았는데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좀 시세가 좀 괜찮은 뭐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너무 IT 쪽에 편중되어 있다라는 측면들 때문에 제가 좀 BIT를 좀 갖고 온 거고요. 이미 국내 이제 5천만 부 판매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꾸준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국내에만 국한되어 있다면 사실 뭐 예림당이 그렇게 아직 그렇게 큰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림당이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해외 진출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S&P 모회사로 지금 알려져 있는 이제 매크로일, 미국의 이제 출판 업체인데요. 출판 네. 그룹인데요. 매크로일사와 이제 이번 1분기부터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시작으로 해서 2분기 이제 영문판을 본격적으로 출시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해외 쪽에서도 지속적인 좀 성장 가도를 달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일단 발생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국내 이제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태블릿 PC 시장도 점차적으로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북 시장, 이 전자책 시장 쪽에서도 꾸준하게 매출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볼 수가 있고요. 계속해서 꾸준하게 신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그냥 한 질을 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판매하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이런 또 컨텐츠를 양산을 해가는 이런 좀 상황이기 때문에 꾸준하고도 좀 안정적이다라는 차원에서의 또 이제 기대감들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예림당의 주가가 작년 하반기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사실 하락을 했던 이유 중에서는 뭐 실적이 다소 좀 안 좋았다는 측면들도 있었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이 티웨이 항공의 지분을 인수를 했습니다. 이 티웨이 항공이 이제 국내 이제 제주도를 시작으로 해서 이 일본, 중국, 대만, 뭐 태국 이런 이제 동남아 지역을 하는 저가 항공사인데요. 이 회사가 그렇게 재무 상태가 그렇게 좋지 못한 이런 회사인데 이 회사의 지분을 좀 투자를 하면서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좀 하락을 좀 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티웨이 항공의 최근 이제 기사를 보게 되면은 뭐 감자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측면들, 점차적으로 이 재무 구조 정상화를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노력을 해가고 있다는 차원에서 네. 볼 수 있고요. 특히 원화 강세 속에서 이 해외 여행객들의 수요는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지금 리스크 요인도 어느 정도 지금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다면은 오히려 더 이제 그동안 주가 하락도 충분히 더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차트를 좀 볼 텐데요. 3월 들어서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역발상적으로 최근에 저가였다가 최근에 시세 분출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했었죠. 리스크 감소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매수가를 어떻게 설정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뭐 기본적으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사실 작년 하반기까지는 꾸준한 성장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 컨텐츠에 대한 중요성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어 왔었고요. 하지만 이제 실적 부진이 나오면서 큰 폭의 하락을 보였었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티웨이 항공사 지분 소식, 매수 소식, 인수 소식도 또 주가의 발목을 잡는 이런 요소를 작용을 했습니다만은 자, 이런 이제 리스크 요인들이 이미 주가 차트 기술적으로도 크게 좀 상쇄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좀 계속해서 지금 자기적 하락하던 이런 흐름들은 이미 좀 벗어나고 네. 최근 들어 바닥을 다지고 다시금 지금 우상향하는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는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가격권 일단 지금 제가 이 막 선을 그은 가격권 오늘 사실 제가 이제 손절 가격으로 제시를 해드린 가격권과 이제 같은 가격인데요. 네네. 일단 그 전에 좀 저항을 받았던 가격권이기도 하고 뭐 최근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강하게 한번 돌파를 했던 가격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충분히 다시 한번 뭐 지지가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오늘 같은 날에서도 그렇게 큰 흔들림 없이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을 본다면은 기존의 이 컨텐츠가 상당히 코스닥 시장 내에서 고평가되어 있었던 이런 또 네. 시장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그러한 이제 악재를 좀 덜고 다시 한번 좀 부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목표 가격이 7,600원 제가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게 기존에 이제 과거에 갭 하락을 했었던 이 갭의 중간 정도의 수준에 위치를 한 상황이고요. 보수적으로 봤을 때 올해 PE 한 13배 수준입니다. 13배 수준이라고 본다면은 충분히 과거 한 15배 이상의 꾸준한 평가를 받아왔었던 회사임을 감안해 봤을 때 충분히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한 가격권이지 않나 보여지고요. 네. 매수 가격은 뭐 지금 현재 수준도 그렇게 크게 부담은 없는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예림당 매수가 6,100원, 목표가를 7,600원으로 설정을 해 주셨습니다. 예림당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들었는데요. 주원 씨 더 궁금한 건 없으신가요? 네, 요즘에는요, 책을 많이 사서 보지 않고 이런 태블릿 PC 등을 이용해서 이북 같은 것을 이렇게 다운받아서 보는데요. Y 시리즈 같은 것처럼 예림당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콘텐츠 앱 같은 거를 다운받아서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출판 매체가 좀 주요한 거지만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태블릿 PC도 계속해서 더 고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다운로드가 바로 매출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뭐 말씀하신 것이 뭐 맞는 말씀이시고요. 뭐 충분히 그런 쪽에서 역시 성장을 기대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제가 사실 이 예린당의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초보 투자자 분이시기 때문에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뭐 좀 조카분들이 있으시다면은 네. 충분히 이 Y 시리즈가 이 초등학생 시장에서 얼마나 이렇게 잠식하고 있는지 아마 쉽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림당에 대해서 오늘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일단 김성준 차장은 예림당을 설정을 하셨고요.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김병수 전문가께서는 오늘 실리콘웍스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이번에도 IT 관련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예림당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그 주변에서 얼마든지 인기도를 찾아보실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IT 쪽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용어도 복잡을 하고 업황 자체가 워낙 빠르게 진행하다 보니까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유행 아이템 부분이 현재 유행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상당히 빠르게 매매를 하시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부분도 조금만 더 분석을 해보시면, 그러면 현재 시점이 아니라 6개월이나 10개월 내에 어떤 디스플레이 부분들이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 쪽으로 본격적으로 출시라든지 어떤 경쟁 구도부를 만들어 간다 하면 그쪽 섹터에 관련된 장비 라인이라든지 부품 라인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6개월 전부터 미리 움직이는 경향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아나패스라든지 비아트론, 여러분들이 종목권은 틀리지만 큰 흐름 부분들은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나패스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보실 부분은 올해의 디스플레이 부분에서 가장 경쟁 구도 부분들이 강화되는 부분이 기존의 LCD 라인은 UHD TV라는 부분들로 진화가 되는 부분이고, OLED TV 부분들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LG전자가 1월 달에 양산 예약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추가 양산 부분에서 7천억 정도의 투자 부분들을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에서 OLED TV가 삼성전자는 지금 시장 루머는 8월 달 정도 나오고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LG전자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와서 OLED 관련된 부분도 지금 런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가지가 지금 나옵니다. OLED 쪽 관련된 부품 라인 부분들은 올해 계속 지속적인 어떤 매출 성장성 부분들을 이루어줄 거고, 그 다음에 UHD TV 아직 개화되지 않았지만 이 OLED TV 같은 경우에는 삼성 같은 경우에 지금 거의 2천만 원대고 LG전자가 지금 1,000만 원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그러면 시청자들이라도 일반 구매자들이 바로 이 제품 부분들을 사용하기는 조금 간격, 시간적인 여유 부분들이 좀 필요한 구간이지만, 그 전에 틈새 시장으로 LCD 라인에 있는 UHTV 화질 자체가 거의 전당의 풀 HD보다는 3배 이상 증가되는 그 시스템 부분들의 어떤 디스플레이 업황 부분이 빠르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실 부분들은 이 UHTV 관련된 라인 부분들을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아나패스도 그런 관련된 부분이고, 오늘 말씀드린 실리콘웍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LG 쪽의 매출 비중 자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LG전자의 어떤 매출 점유율, 그 다음에 성장세 부분이 올해 빠르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좀 다른 점이 있죠. 다른 IT 부품주들이 최근에 트렌드를 타고 차트가 좋았던 것과는 비교해서 실리콘웍스는 지난해부터 차트상으로 좀 시세 분출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술적인 분석과 함께 매수가를 좀 설정을 해주시죠. 질문을 참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테라세미콘이라든지 OLED 관련된 부분뭐 현재 시점에서는 올해 상반기에 한 30, 40, 최소한 자극 50에서 한 100% 정도 상승분이 나왔는데,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에 지금 화면을 보시면 실리콘웍스가 작년에 34,000원대부터 현재 19,000원대까지 거의 한 40% 이상의 하락폭이 나왔습니다. 비중 자체가 LG 디플에 많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이폰 관련된 부분이 실적이 그렇게 좋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디플의 비중 자체가 크다 보니까 아이패드의 비중이 매출이 감소되면 같이 동반 하락 부분들이 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주가가 34,000원부터 거의 2만 원 하락까지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겠고요. 올해 여러분들이 보실 부분들은 UHD TV 관련된 성장 스토리 부분들, 어떻게 보면 작년에 없었던 OLED TV도 올해 거의 한 80% 이상 성장
성장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이패드 관련된 부분보다는 UHD, LCD 라인을 잇는 어떤 틈새 시장의 확장세 부분에 그리고 화소 자체가 3배 이상 증가를 하기 때문에 부품도 2배 이상 사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 소외받는 종목군인데 현재 21,000원대에서 21,000원 정도, 21,500원 정도에서 여유롭게 좀 잡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1차 목표가 부분들은 24,000원 정도로 짧게 일단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실리콘웍스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자, 주원 씨, 실리콘웍스에 대해서는 어떤 궁금한 점이 있습니까? 네, 일단 실리콘웍스 주가 변동이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 네. 같은 초보 투자자들이 매수를 해도 괜찮을지 안정적일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글쎄요, 지금 현재 최근에 22,000원 정도, 23,000원까지 반등 후에 눌림목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수가로 추천드린 가격도 뭐 위로 매수하시는 것보다 현재 22,000원 정도 형성이 되고 있는데 21,500원, 21,000원과 21,500원 정도까지 좀 여유롭게 물량 부분들 잡으셔서 눌림목 부분에서 저가 매수 부분, 음봉 가격, 장대 양봉에 매수하신 것보다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성준 차장은 외국 출판그룹 계약으로 해외 진출에 대한 기회를 얻은 예림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김병수 전문가는 실리콘웍스 스마트폰 시장 성장에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원 씨의 선택만 남아 있습니다. 저도 선택을 하나 했는데요. 주원 씨는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알려주시죠. 자, 이제 결정의 시간입니다. 주원 씨, 어떤 종목 편입하시겠어요? 네, 저는 오늘요 김성준 차장님의 예림당을 편입하겠습니다. 네. 자, 예림당의 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주원 씨, 예림당을 선택했는데 한종봉당 비중은 20% 이하로 편입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 아시죠? 예림당의 편입 이유 어떤 건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 티웨이 항공 인수권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아동용 도서 업체이다 보니까요. 꾸준한 성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 제가 예림당을 편입해봤습니다. 주원 씨가 선택한 이 예림당이 수익을 좀 잘 낼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씨, 조금 더 즐겁게 이 주식왕 게임을 실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팁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룰도 함께 알려주시죠. 네, 게임 레벨을 올릴 수 있는 주식왕 게임 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성 직원부터 가질 수 있는 특수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특수 능력은 총 50가지가 있습니다. 전체 목록은 게시판에 따로 올려놓고 오늘은 몇 가지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타이쿤 투자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10% 감소시키는 능력은 말 그대로 손실에서 10%를 빼주는 건데요. 만약 손실이 10%라면 이 특수 능력은 손실은 0%가 됩니다. 수익률과 손실률 모두 5%로 고정되는 손실도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 이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라는 특수 능력은 정말 갖고 싶은데요. 모든 마이너스를 0으로 만들어준 능력입니다. 수익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반전시킵니다 라는 능력은요. 만약 수익이 플러스가 나면 마이너스 수익으로 변하고 수익이 마이너스가 나면 수익을 플러스로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어디에 투자할지 모릅니다 라는 특수 능력이 있는데요. 어디로 투자할지 몰라서 매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들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초보 게임자들에게 드리는 오늘의 게임 팁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반드시 사야 할 주식 종목을 올려주시는 분을 선정해서 제가 커피 전문점 기프티콘을 선물로 보내드리죠. 네, 오늘의 당첨자 보리스님, 트레이더님. 네. 보리스님은요, 당연히 삼성전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2003년 3월 18일자 기준으로 삼성전자 주식이 29만 9천 원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144만 6천 원으로 5배가량 오른 걸 보니까요. 역시 삼성전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트레이더님은 SM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2003년 3월 18일자 SM 주식이 3,540원이었는데 현재는 46,800원이라고 하네요. 무려 13배가 올랐습니다. 놀랍습니다. 보리스님, 트레이더님 앞으로 주식왕에서 자주 찾아뵙기를 바라고요. 저도 더 좋은 수익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